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제가 최근에 이제 본 환자분인데요. 배가 아파서 오신 환자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셨고요. 이분이 오신 건 이제 배가 아파서 오셨는데, 배 아픈 게 이제 요쪽이에요, 요쪽. 요렇게 이제 배가 아파서 오셨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이쪽이면 사실 오른쪽 아랫배니까 의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충수돌기염, 맹장이라고 하죠. 충수돌기염. 요걸 이제 걱정을 하고요. 뭐 이제 다른 것도 다 가능합니다. 다른 이제 복부 장기에 어떤 병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케이스가 달랐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아팠는데 뭐 특별한 일은 없으셨어요? 그 전에 뭐 이러니까 뭐 특별히 잘못 드신 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? 그러니까 뭐 잘못 드신 거는 없고 그 이틀 전부터 운동을 시작하셨대요. 운동. 이제 어떤 운동이냐면 골프입니다. 골프. 그래서 이제 골프를 이제 치면 이렇게 허리를 쫙 돌리잖아요. 이렇게 허리를 쫙 돌리는 그 허리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쫙 돌려서 아픈가?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파스를 붙이셨어요. 파스. 파스를 붙이셨는데 계속 아프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뭐 근육통 아닌가?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. 이 일 좀 운동하고 이제 아프니까.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아닌 것 같다.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뭔가 다르다.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이제 진찰을 했는데 배에 가스가 되게 많았고요. 일단 이게 소리가 좀 많이 달랐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무리 봐도 이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만한 그런 사인이라든지 이런 건 보이지 않았어요. 근데 실제로는 사실 뭐 꼭 이런 의사가 진찰을 해서 꼭 이 충수돌기염을 100%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정말 경미한 어떤 그런 사인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나중에 이제 충수돌기염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충수돌기염은 좀 아닌 것 같고 굳이 따지자고 하면 배에 이제 가스가 너무 많아서 이 가스 때문에 이제 장벽이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 이제 신경이 있으니까 좀 복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이제 그걸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포드맵 가스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식사 요거 조심하시도록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약을 좀 처방을 드렸어요. 약 처방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통증이 좀 지속되거나 좀 점점 심해진다든지 좀 위험한 통증의 양상 설명드리고 그러면 다시 오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. 그랬더니 한 3일 있다가 또 오셨어요. 3일 있다가 오셔서 뭐 조금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통증이 약간 변했다 그러세요. 어떻게 변하셨어요?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침에 많이 아프시대요. 아침에 많이 아프시다. 근데 아침에 많이 아픈 복통 이런 거는 딱히 없거든요. 이런 건 사실은 뭐 특정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였어요. 근데 이제 환자분이 표현하신 게 정말 좀 아프다고 하시고 근데 이제 진찰을 다시 해보니까 가스도 여전히 많았어요.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놓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.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CT를 한번 찍어보자. CT. 네, CT를 한번 찍어보자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내부 구조를 좀 봐야 되니까. 환자분이 또 너무 아프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 다른 뭐 좀 드문 병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뭐 너무 여러 가지라서 그거는.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하니까 CT를 찍어보자.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환자분이 뭐 그렇게 해봅시다. 그래서 찍었어요. CT를. 찍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피칼 인펙션 이렇게 나왔습니다. 피칼 인펙션. 이게 변이 많이 차 있다는 거예요. 변이. 이게 피칼이 이제 대변이란 뜻의 형용사형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변이 너무 많이 차 있다 배에.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스 많이 차 있던 거랑 이제 일맥상통한 거죠. 그래서 역시 이게 이제 뭐 특별히 저는 이제 혹시라도 충수돌기염이나 뭐 개실염이나 좀 아닌 것 같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다. 뭐 아니면 뭐 저기 스톤 같은 게 또 요석 같은 게 이제 좀 내려오다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런 건 전혀 괜찮았고요. 그냥 그 장에 변이 되게 많다 이렇게 이제 판독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지금 변이 너무 많아서 꼭 요거 좀 하시고 뭐 크게
이것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.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셨어요. 집에 가셨는데, 그래서 저도, 뭐 조금,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아플까라고 생각을 했지만, 뭐 CT상에서 나온 게 없는데, 뭐 더 뭘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, 이분이 그날 당일날 오후에 또 오셨어요. 오후에 이제 딱 오셔가지고, 피부에 뭐가 났다는 거예요. 피부에 뭐가 났다.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그 빨간 그런 띠 모양의 그런 구진들이 좀 돋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 대상포진이구나. 그때 이제 알았죠. 그때. 왜냐면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상한 그런 통증을 동반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통증이 평상시에 뭔가 아플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이분은 지금까지 계속 아팠던 게 이런 이상한 통증을 느끼셨던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피부에 뭐가 안 나니까 저도 뭐 피부 쪽에 이제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. 왜냐면은 이분이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저한테 이제 혹시 이거 대상포진 아니에요?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을 하고 있었죠. 왜냐하면 공부도 많이 했고 또 환자도 많이 봤습니다. 대상포진의 경과를 알고 있고. 그래서 이제 봤는데 피부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. 아무것도. 그래서 이게 피부에 이 대상포진 가능성을 그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부에 지금 아무것도 안 난 상태에서 그냥 또 대상포진이라고 하고 제가 약 처방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.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피부에 혹시 뭐가 나면 다시 오세요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, 처음에. 그랬더니 이제 이날 오신 건데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난 상태에서 다른 게 없었다면 대상포진을 생각을 했겠죠. 근데 이분은 운동을 하고 골프를 딱 치고 나서 아픈 그런 게 있었고 또 장에 가스가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을 먼저 생각을 했었죠.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요 3일 후에 이제 요 날 아침에 CT를 찍는 날 이때 아침에도 제가 요걸 그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피부를 봤어요. 근데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이 피부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. 그래서 뭐 대상포진 아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피부에 뭐가 난 겁니다. 그래서 참 이게 진단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. 진단하는 것이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했고요. 그래서 뭐 너무 좀 자신감 있게 제가 이제 또 좀 이렇게 배제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 봐도요.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럼 아무것도 그런 없는 상황이고 다른 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 통증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통증만 가지고 특히 복통은 뭐 얼마나 또 원인이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많은데 통증만 가지고 그냥 대상포진 약을 쓴다?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냐면 이 대상포진 약이라는 게 이제 항바이러스제에다가 좀 강한 진통제에다가 뭐 또 신경에 작용하는 그런 진통제가 같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도 쓰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사실은 약광 이렇게 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통증만 있는 상태에서. 그래서 아마 다시 이런 분을 볼지라도 아마 그냥 아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대상포진을 의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렇다 할지라도,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. 왜냐면은, 통증이 있은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꼭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, 이제 요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의사라고 해서요, 이게 모든 거를 갖다가 100%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의사의 어떤 경험이라든지, 그 의사가 조금, 중점을 두고 보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, 먼저 이렇게 하고, 만약에 이제, 다른 증거가 나오면 또 다른 어떤 질환을 찾아가고,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.
그래서 만약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이제 의사가 뭔가를 결정을 내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그거랑 확연히 다른 뭔가가 발생을 했다, 몸에. 그러면은, 다시 찾아가서 혹시 뭐 다른 거는 아닌지 이렇게 상의를 해보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고, 의사 입장에서도 처음에 어떤 병 A라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만약에 다른 증거가 계속 나오고 계속 이걸 시사한다고 하면은 이거의 가능성의 무게를 좀 더 무게중심을 이렇게 싹 옮겨가야죠. 그래야지 조금 더 환자분이 치료가 빨리 잘 되겠죠. 자, 그래서요, 오늘은요, 복통 환자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조금만 더 이 구진이 빨리 나왔으면 CT는 안 찍었겠죠, 제가. CT는 안 찍었는데, 안 찍었을 것 같은데,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불필요한 그런 매니지가 아니었나, 불필요한 검사가 아니었나, 생각이 되는데요.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복통이었는데, 결론은 대상포진이었다. 요런, 가끔 있는, 일이 있어서요.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자,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